제4회 문충은의 경제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환동연구원 문충은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출래불사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올해만큼 아마 이번 봄만큼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꽃들이 이렇게 막 만발하고 정말 희망찬 새 출발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기보다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우리가 정말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확고히 지키고 또 새로운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포항 경제 미래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문충은의 경제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의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에너지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우리 포항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재영 교수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특히나 원자공학과 원자력 부분에서 대한민국에 넘어선 세계적인 석학이시기도 하고 또 포스코 석좌 교수로서 포스코의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해결해서 연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정말 많이 갖고 우리나라에 기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들어보셨죠? 세바시라고 하는 이런 데 나가서 강의도 하실 정도로 우리 자기 개발이나 인문학 분야에서도 굉장한 책도 많이 내시고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큰 박수로 이재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나 아쉽게 이제 신은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거에 가까이 못 가게 벌을 내주셔가지고 봄철 알러지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려워서 안약을 넣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또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영남경제 리더스 포럼 거의 사회도 보고 그래가지고 많은 영남경제 포럼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약간 문학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고 저의 본업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문 박사님이 또 저를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포항 시민들하고 에너지 얘기를 좀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 얘기가 되게 좀 듣기 어려운 얘기고 좀 딱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되게 이제 좀 내가 이거 1시간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급적 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에너지 얘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점심 지금 드셨잖아요. 밥 한 공기 딱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걸어도 다니고 그죠? 또 꼬마들 혼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쓰는 그 에너지, 두뇌가 쓰는 에너지가 20와트.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촉이라고 그러죠. 20촉짜리 전구를 하나 딱 켜놓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합격한 친구도 그 친구는 한 25와트 썼겠죠. 그러니까 뭐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봐야 한 25와트, 30와트 쓰는 거고 우리 보통 20와트 그렇게 쓰는데요. 챗 GPT 요즘 뭐 AI 막 얘기하는데 AI가 여러분들이 나 기분이 꿀꿀한데 뭐 먹으면 좋지? 그러면은 뭐 사탕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나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25와트 정도 됩니다. 챗 GPT가 우리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우리하고 그 에너지를 거의 똑같이 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챗 GPT가 뭐 그런 대답을 하기까지는 가리켜야 되잖아요. 얘를 가리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우리 머리가 쓰는 에너지의 수백만 배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똑똑해 보이긴 하는데 에너지 먹는 하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놈의 머리는 왜 내 몸에 붙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너는 그 머리를 붙이고 다니는 거냐 들고 다니는 거냐 이러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제가 뭐 잘못하면 이놈은 애를 내가 기르는 건지 태를 기르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옛날에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머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조금 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의 40%는 두뇌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서 멍 때릴 때도 에너지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가 한 40%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오늘 제가 이제 이 에너지 얘기가 무슨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내 몸에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복잡한데 포항 경제 그죠? 제가 포항에 벌써 30년째 살고 있는데 포항 경제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오리무중으로 와가지고 저희 한동대학교 바로 앞에 에코프로가 이제 어느 날 공장을 조그마한 걸 지었는데 나는 그 회사가 그렇게 커질 줄 모르고 저 조그만 저 공장이 저게 뭐에 쓰는 건가 뭐 이러면서 그 앞을 맨날 다녔어요.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샀겠지만 저는 그 앞을 다니면서 저 회사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뭐 건물을 막 짓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식이 뭐 100배가 올랐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있다. 뭐 이러고 있다가 또 주식이 반토막이 됐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이렇게 남들 안 되는 거 보고 기분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 투자한 사람들 좀 속상하겠네. 또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한 거를 되게 잘했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집사람한테 맨날 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영웅이 있죠. 인간의 영웅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이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한테서 불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인간한테 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주니까 인간들이 그 불을 이용해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죠? 호랑이가 오면 횃불을 들고 막 흔들면 호랑이가 무서워서 그 센 놈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이제 불을 딱 쥐어준 거예요. 이 불은 에너지의 상징이죠. 그랬더니 제우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놈이 도대체 이 귀한 거를 저 하찮은 인간들한테 주다니 정말 못된 놈이다. 그래서 이놈 벌을 주자. 그래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에다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독수리가 날라와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좁아먹게 했어요. 매일 간을 뜯어먹고 가면 그 다음날 또 돋으면 또 뜯어먹고 요즘 그 웅담 만드는 그 악덕 웅담 사육사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독수리는 날로 살이 쪘겠죠.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사실상 어떤 거냐면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그리고 메테우스는 생각한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예지자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정말 이 피폐한 삶을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불이다. 이거를 이제 예지한 거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은 누굴까요? 메테우스가 붙어 있는데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에피메테우스예요. 에피는 뭐냐? 후에. 그래서 형은 미리 생각하는 자고 동생은 나중에 아하 그게 그거였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프로메테우스냐 에피메테우스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맨날 무릎을 치면서 아하 이런 사람은 다 뭐예요? 에피메테우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신의 불을 또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그 불을 입에다 달고 있는 이 아저씨. 누굴까요? 오펜하이머라는 미국의 과학자입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그거는 뭐였냐면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리 한 194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원폭을 개발하겠다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좀 논의는 됐지만 본격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쳤죠. 그 도라라는 영화에 보시면 나오죠. 그때 당시 일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계 패권을 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식량 자립, 두 번째가 에너지 자립, 그 다음에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패권이죠.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죠? 미국이 식량이 자립된 나라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자립되죠. 미국의 석유가 직접 나잖아요. 사우디에서 날라도 오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죠. 핵무기를 비롯해서 우주, 모든 지금 압도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벌리면서 그 꿈을 꿨어요.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한반도를 먹고 한반도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뭘 먹냐 하면은 만주를 먹는 거예요. 만주와 중국을 먹으면 에너지 자립이 돼요. 그 만주 벌판에서 그죠? 수수와 이걸 감자 생산해서 식량 자립을 하고 에너지 자립은 어디냐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쪽에 석유를 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석유를 갖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러시아하고 청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겼으니까 일본이 이제 막강한 군사를 가졌고 독일에서 비행기 기술을 훔쳐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카미카제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 카미가 뭐냐면 신이에요, 신. 그리고 가제가 바람이에요, 신풍. 그래서 카미카제라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미쯔비시의 엔지니어가 그리고 그 카미카제의 비행기를 태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미국이 그때 당시에 연합군으로 많이 참전을 안 했지만 미국을 막아내면 이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아까 얘기한 패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은 진주만을 쳐서 하와이 군도를 일본령으로 만들면 이제 미국 거기에서부터 발진을 해서 미국을 견제할 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으로 미국과 겨루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이 항공모함이 8대가 있었어요. 미국은 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숫자도 일본이 카미카제를 무지무지 많이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이제 진주만 공격이죠. 진주만 공격이 딱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은 좀 이상한 나라죠. 딱 공격을 받자마자 그 소위 말해서
귀족들, 또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그 부자들의 또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자원 입대를 쫙 전부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러면서 그 애국심에 불타면서 이제 온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거기에서 이제 오판으로 이제 박살이 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한 일거에 일본을 처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의 수장이 바로 이 오펜하이머. 모자를 벗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저와 같은 대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탁월한 과학자고, 사실 노벨상에 접근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사실 그 밑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드글드글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원폭을 개발합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우라늄 원폭. 우라늄 원폭은 우라늄 235를 99% 농축하면은 그냥 두 단을 쪼개놨다 딱 붙이기만 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원폭을 만들었고, 이거를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은 리틀 보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조그매요. 그래서 리틀 보이. 그리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거는 굉장히 그 원심 분리기를 많이 써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제 원자로를 가동시켜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도 맨 처음에 영변의 원자로 만든 게 그거거든요. 영변 원자로가 플루토늄 생산용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이 월성에 있는 월성 원자로가 거기 사용 해결료에 플루토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월성 원자로를 도입한 것이 사실 그런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지금 그걸 쓰레기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 유사시가 되면 우리는 핵폭탄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추출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화학적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순도 99%를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화학적으로. 우리 문박사님 화학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플루토늄 원자탄을 만드는 걸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루토늄을 가운데 놓고 바깥쪽에 고폭 장치를 둘러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이거를 응축시켜 가지고 플루토늄이 핵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험을 꼭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원폭을 이게 뚱뚱해요. 왜냐하면 고폭장치가 둘러있어서. 그래서 이걸 펜맨이라고 합니다. 펜맨. 그래서 리틀 보이하고 펜맨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었어요. 한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내셔널 프로젝트가 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이제 히로시마에 터뜨렸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 터뜨린 거는 이제 원래 시모노세키가 병참 기지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모노세키라고 큐슈에 여기 이제 본토에서 좀 넘어가는데, 거기에다 떨기려고 그랬는데 구름이 너무 껴서 할 수 없이 더 지나가서 나가사키에 떨긴 겁니다. 나가사키에 떨긴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펜맨이죠. 그리고 나서 천황이 텐노가 항복을 하는 거죠. 근데 텐노가 항복을 안 했을 때 미국이 준비했던 건 3발이 더 있었어요. 3발 다 까놓겠다고 한 거예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발은 동경에다 치려고 한 거죠. 다 죽여버렸다. 했던 것이고, 굉장히 그 현대사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저도 일본 친구들이 많습니다만 그 얘기 좀 하다 보면 다들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거 그만하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원폭이 터진다는 건 진짜 가공할 만한 일이고, 그러한 일이 사실 있었고 1945년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은 이 막대한 핵에너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끔찍한 것은 이제 북한이 아주 개량화된 소형화된 핵 융합,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험을 갖다가 이제 쭉 했던 것이고,
북한이 그 핵실험 막 할 때 맨 처음에 저는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진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진 그걸 측정하고 있었고 제가 영국으로 출장을 가는 날이었는데 인천공항에 새벽에 무슨 저기 차돌 된장찌개를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 CBS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어저께 밤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것 같고 지진이 얼마 났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것이 진짜 핵실험 성공이라고 보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장 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인터뷰를 해주면서 제가 계산을 딱 뽑아보니까 그 핵실험 맞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빡세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그게 이제 사실로 다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더더욱 불쌍한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쪽은 이와 같이 가공할 파괴력의 에너지가 있고요. 그 에너지를 한순간에 뿜어내면 모두가 다 소멸되는 그런 파괴의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를 조금 쓰면은 평화와 번영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밥을 갖다가 한 공씩 드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밥이 맛있다고 막 한가마니를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위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밥 한 공기 먹게 딱 해놓은 거죠. 그죠? 막 뱀처럼 막 눕는 대로 막 커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거 뭐 한 페이지 켜놓고 그냥 막 엄청 떠드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좀 했고요. 원자력 에너지는 그러니까 다시 인간이 신의 영역에서 뺏어온 에너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교양도 좀 쌓아야 되니까 에너지랑 관련돼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맨 처음 최초에 그리스의 한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공기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상한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 철학자 이전은 전부 사제들만 있었어요. 신화를 얘기하는 신이 뭐 이렇게 아폴로 신이 있고 뭐 제우스가 있고 이렇게 신화 얘기만 하던 세계에서 갑자기 어떤 지성들이 그거는 다 뻥인 것 같고 야, 이 모든 만물 나를 비롯해서 이 나무 이런 것들이 그 원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만물이 불과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그 제자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는 철학, 그 금욕주의 철학을 갖다 만들었고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의 스승들이 다 스토아 철학자였고 세네카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네카, 그다음에 또 뭐 에피텍투스라고 이름 발음하려면 그냥 입을 막 꽉꽉 다물어야 되는 에피텍투스 같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이야기는 한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1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이미 이제 모세가 산에 기어 올라갔어요. 80이 넘을 때 신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산에 40대 살인을 하고 이제 도망갔다가 그때 40에서 80 사이 어느 순간에 산에 올라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너울너울 하는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상한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 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모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금동
비옥한 산간 초생달 지역하고 심지어 그 저기 그리스 에게해 지역까지 이 얘기가 굉장히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모티브를 얻어서 이 철학자가 그보다 한 1000년 후에 그리스 철학자가 만물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철학자는 뭔가요? 만물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신이라고 본 거죠. 무슨 저 말도 안 되는 고대 사람의 틀린 과학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E 이퀄 MC 스퀘어 그 방정식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은 에너지다. 그죠? 이 불꽃은 바로 에너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재용 교수가 정말 참 위험천만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저 신을 갖다 에너지라고 하다니 뭐 이렇게 저를 갖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 인류가 여지까지 살아오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죠? 아까 에너지가 너무 폭발해도 죽는데 에너지가 없어도 죽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농민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다 수입해 먹으면 되는데. 그죠? 아니, 저 캘리포니아 쌀 사면, 밥도 맛있게 지어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가마는 한 가마에 얼만데, 그걸 반에 반값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수입해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짓을 안 하죠? 맨 처음에 싼 맛에 사는데, 그래서, 이거 정말 이제, 농사 짓는 놈들은 미친놈이다. 이러고 다 사다 먹어. 그리고 막 논밭을 다 갈아가지고 그냥 뭐 초곡지구, 무슨 지구, 막 그냥 곡자를 다 붙여가지고 지구 다 해. 아파트 다 세워. 그러면 좋은 거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됐군. 그러면 쌀 한 가마에 금 한 바가지. 뭐 이렇게 딱 불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금 퍼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주영이 뭐 점심 때마다 금을 한 바가지씩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는 대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량 안보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식량 안보가 안 되면 그 제국은 패권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에너지 1차 위기가 언제 왔냐면은 구석기 시대 때 왔어요. 인간들이 너무 사냥을 잘해.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막 맘모스를 화나게 한 다음에 절벽 근처로 막 도망가면 맘모스가 미친 듯이 쫓아오는데 절벽 근처에서 갑자기 구덩이를 파놓고 그걸로 속속속속 다 빠지는 거야. 그럼 맘모스는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절벽이 뚝 떨어지면 가서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맛있다. 맘모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꾀가 좋으니까 뭐 맘모스고 사자고 다 때려잡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을 짐승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죠? 여기 포항 근처에 가면 낚시하려고 그러면 그냥 한나절을 기다려도 뭐 물고기 한 마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보면 그때는 어떤 남자들이 제일 멋쟁이에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근데 지금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키 크고. 왜 그래요? 키가 커야지 막대기를 들고 후리면 이게 몸에 다 커가지고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쌈도 잘하고 고기도 잘 잡고. 그래서 키 큰 남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키 큰 남자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때도 아주 찌질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냥하러 가죠. 난 무서워. 난 그거 짐승 피 냄새 나. 이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이나 떼고 이런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할 수 없이 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하게 무슨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훑어서 왕따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거 훑어서 먹고 뭐 이러면서 눈물 찔찔 짜는데 안 죽어. 먹었더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풀에 있는 알갱이들을 갖다가 이제 따서 먹는 그 훈련을 시작을 한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누가 이제 멋쟁이가 된 거예요.
그 찌질한 애들이 이제 멋쟁이가 된 거예요. 얘네들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에 이 사냥 잘하던 애들은 짐승이 어디 있는지 사냥꾼들의 지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뭘 먹으면 바로 직사하는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버섯도 우리 시골에서 저는 자라가지고 시골에서 맨날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시골 어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놈들이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요. 소가 먹지 않는 거 먹지 마라. 맨날 그 소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 시골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석기 농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갖다 보관해야 되니까 토기도 만들고 토기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만든 건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도 문이 들고 예술이 막 생겨나.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이때 신석기 농업 목축 그리고 짐승도 잡을 게 아니라 잘 길들여가지고 필요할 때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굉장히 인류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잘 살다가 이제 로마 시대가 왔는데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소위 말해 제국이죠. 지금 패권 국가란 말이에요. 패권 국가에서 전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그 나중에는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 인도를 정복하러 갔는데 거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막 코끼리 부대가 막 나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은 더 이상 점령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의 에너지를 쓰다가 노예가 더 이상 안 생기게 에너지 위기가 왔어요. 그때 이 로마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수력혁명. 물기를 내고 그걸로 수차를 돌리고 그걸로 맷돌을 돌려가지고 빵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만든 이 수로예요. 이게 어마무시하죠. 이 높이 그림만 봐도. 근데 로마가 했던 위대한 발명이 뭐냐면은 콘크리트를 로마 사람들이 발명한 거예요. 콘크리트가 지금 콘크리트는 세멘트를 만드는데 로마 사람들 콘크리트는 이 화산재를 썼어요. 자연 저건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이게 몇 년 된 거겠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2000년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한 60년 되면 그거 재건축해야 된다고 아주 난리잖아요. 아주 폭삭 빠시고 다시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콘크리트는 그 모양인데 로마 콘크리트는 2000년을 버텨요. 그 비밀은 뭐냐면 로마 콘크리트는 재생 능력이 있어요. 금이 가면 그 안에서 뭐가 찍찍찍찍 나와서 우리 뼈 붙듯이 붙어요. 아주 기가 막힌 놈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걸로 2차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그 밀가루 만드는데 에너지를 갖다가 상당히 아끼게 되고 이때 나온 그 엔지니어를 계속 이용하는데 14세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갈 무렵인데 르네상스 막 나기 직전에 지구에 소빙하기가 옵니다. 간빙기가 와서 너무너무 추워져가지고 영국의 템즈강이 땡땡 얼어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템즈강에 막 다 돌아다니고 그런 그림이 다 있고 그런데 막 에스키모들이 글로 놀러도 오고 막 영국에 이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그때 고갈이 또 온 거예요. 그때 계속 있었으면 유럽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제일 1차로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영국은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산이 없죠. 나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쪽은 알프스 산맥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그 산에 좀 힘들지만 기어 올라가서 나무를 비고 있는데 여기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유럽으로 와인이나 맥주 수출할 때 그 맥주통 있죠. 오크통을 갖다 빈병을 회수하듯이 다시 수거할 정도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무는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땅이 이상하게 거무칙칙한 땅이 있는데 그 흙을 갖다 말려서 태웠더니 냄새가 고약한데 불이 나요. 그 이제 브라운 코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영국에서 석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석탄을 맨 처음에는 땅거죽에 있는 걸 긁어서 썼는데 점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파고 들어가야 되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딱 고속도로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나무 뿌리처럼 돼 있으니까
어떤 데는 너무 얇아. 어른이 못 들어가. 그래서 영국에서 12살 이하의 꼬마들을 집어넣었어. 탄광에. 그리고 아동 노동 학대가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더 엎친데기 같은 그 일도 힘든데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 이제 거기서 애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뽑아야지 또 다시 캘 수가 있어요. 지하수 뽑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염전에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물 퍼듯이 하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든 거예요. 증기기관을 맨 처음에 지하수 퍼내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석탄을 도시까지 운반하던 마차 대신에 기관차가 놓이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던 1970년대 석유파동 저도 기억하죠. 갑자기 이제 석유파동이 나오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석탄 보일러 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석유 보일러 쓰기 시작해요. 지금 가스 보일러 쓰잖아요. 석유 보일러를 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듣기로도 뭡니까? 우리나라 석유 비축량이 2달밖에 안 나온다. 완전히 나라 절단 난 상태죠. 그때 이 보십시오. 석유값이 거의 빵원이었다가 1차 오일 쇼크 때 11달러, 2차 때 36달러 이렇게 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저 경제 GDP가 뭐 얼마 되지도 않던 때인데 박살이 난 거예요. 이때 이제 영웅들이 나타난 거죠. 정주영이라는 히어로가 나오고 5.1달러 벌러 가자. 적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중동에 가서 석유 오일머니를 끌어오고 말도 안 되는 뻥을 막 치면서 집회에 있는 거북선 보여주면서 이거 짓고 막 이렇게 한 것이고 그때 또 동시에 박정희라는 리더는 일본하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포항제철 짓고 경부고속도로 까는. 여러분들 포항제철 짓는 돈하고 경부고속도로 까는 돈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조 단위로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포항제철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포항은 한마디로 이제 그때 횡재를 맞아가지고 여지까지 그 횡재로 먹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나쁜 표현이지만 어부지리로 해방된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철 보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저기 죽도 해도 이런 데가 다 바뀐 거잖아요. 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리 1호기를 친 거죠.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원자력 발전소 봤더니 해결료를 4년 동안 안 갈아도 돼. 그리고 그 해결료 값은 그렇게 중동 오일처럼 비싼 게 아니에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난리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이제 저거 싫다 이거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친척도 그런데 애들은 한 9명, 10명 낳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너 동생도 가르쳐야 되고 네가 아버지 노릇해라.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죠? 막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제 등짐지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동생 서울 유학 보냈더니 대학 나왔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시골에 와서 형은 모르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러고 동생한테 이제 찐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나라를 살렸는데 이놈을 이제 더러운 놈이라고 그러고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에 지금 우리 이 공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훅훅 마시는 이 공기에 400 ppm의 CO2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100 ppm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4배.
CO2가 생겼습니다. 이 CO2는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다 산업혁명 때 땅 속에 있는 석탄을 캐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이 엔진을 만들고 그러면서 한 겁니다. 우리들의 풍요에는 다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인류 전체의 절멸의 상황에 와 있는데 모든 생물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에너지를 100% 씁니다. 인간도 예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활을 편리하게 살다 그냥 내가 먹고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게 다 모든 생물의 저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정치가를 뽑을 때도 우리 허리띠 졸릅시다. 아 됐어. 그럼 데려가. 너는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 어마어마해졌고요. 더 큰 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20와트로 20촉짜리 전구인데, 그죠? 그 인공지능 얘는 수백만 배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랑 대화가 돼요. 지금 우리가 대화가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잡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한 개를 붙여야지 가동됩니다. 지금 뭐 AI 그래서 뭐 전부 뭐 데이터 센터 첨단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에너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데이터 센터는 AI는 에너지 먹는 하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에너지 먹는 하마 도시입니다. 에너지를 누가 먹냐? 바로 철강 산업하고 배터리 산업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열매만 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되려면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들을만 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고 우리 놀러 갈까요? 제가 이제 암울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포항 시장님한테도 보여드리고 포스코 회장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내가 이거를 얘기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자꾸 나한테 뭘 발표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료 준비하다가 알아낸 건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망이 막 있는데 이거는 다 뭐냐면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이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NP라는 게 울진 원자력 발전소예요. 울진. 포항은 어딜까요?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경주 이쪽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그리고 기장, 울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고리 여기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그래서 울산이 원자력 발전소 반 먹고 부산이 반 먹고 있어요. 우리 경북은 월성하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걸 따져보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반이 경북에 있어요. 가장 끔찍한 얘기는 뭐냐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거의 다 어디로 날아가냐면은 어디로 갈까요? 평택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경북이 원자력 전기를 생산해서 전부 반도체 산업,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기에다 다 뿌려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경북이 어떤 나라인지? 에너지 식민지예요. 경북은. 그리고 자 보세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지금 신포항이라고 연결되는데 사실은 요 지선은 원자력 발전소가 혹시 셧다운 됐을 때 전기를 끌어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선이고, 포항은 보세요. 울진에서 온 거가 이렇게 포항으로 오는 게 하나도 없죠. 자, 월성에서 포항으로 오는 게 없죠. 그럼 이 신포항은 뭐 하는 놈이냐면은 바로 이 울진에서 신영주, 청송,
뭐 이런데 쭉 거쳐서 다 빨아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철강공단, 그 다음에 배터리공단에 지금 전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이 전기가 넘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이 무엇들을 한 걸까? 아니, 여기가 철강도시고 에너지가 빵빵하게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정놓고 포항에 왜? 아니, 이거 선 하나 여기서 이렇게 끄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왜 그거를 안 했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여기 포항, 제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 제철 기술연구소가 있고, 리스트라고 또 뭐 산업과학연구소 있고, 그 옆에 포스텍이라고 뭐 세계적인 노벨상을 뭐 뿜어낼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속기 센터가 빵빵 돌고, 그럼 거기에 돌대가리들만 모여서 지금 가속기 돌리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 벌어졌죠? 지금 이제 아주 큰일 난 거죠. 제주도는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남에. 지금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산 당진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선은 있는데, 이 선을 4차선, 5차선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행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 국회의원 수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 월성에서 어디로 갑니까? 울주로 가서 대구로 갔다 서대구 돌아서 심포항으로 옵니다. 여기서 여기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나면 우라통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포항이 그래도 살았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포항제철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정도의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생가스가 나오는데 그걸로 발전소를 돌린 거예요. 자체. 그래서 포항제철의 자랑이 뭐냐면 우리는 한전 전기를 안 쓴다. 우리는 한전 전기를 안 쓰고도 그리드 인디펜던트 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쓸 거다. 그래서 선 끌지 마라. 괜히 헛돈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똑같죠? 광양제철이 있는데 여기 선을 보면은 도대체 발전소가 영광에서 여기 남원 갔다 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선 굵기를 보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광양제철도 그 안에서 자체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한전이 가격을 올리고 낮추고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철을 가장 싸게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자립을 선언합니다. 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역시 포항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철우 지사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수소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울진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포항까지 끌어대겠다는 거예요. 배관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문경까지 안동, 영덕, 김천, 경산, 경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웨이를 만듭니다.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하이웨이가 아니라 뭐가 다니는 거? 수소가 돌아다니는 하이웨이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액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거를 갖다 저렇게 하이웨이를 안 하고 수소차를 지고 날리면은 이거에 10배, 100배 에너지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울진에서 포항까지 전기만 있으면 포항에서 수소를 생산하면 되는데 선이 없어. 그러니 할 수 없이 울진에서 남는 전기를 수소를 생산해서 하이웨이를 놓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지는 건 그러면 수소 배관을 100km 까는 게 싸냐, 전기줄을 100km 까는 게 싸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쌀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제가 저기 여러분들 막 협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이거 그림 보면 막 열이 치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벼운 것부터 얘기를 하죠. 포항 2차 전지 지금 뭐 캐즘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양극재를 1톤 생산할 때 전기가 얼만큼 드나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양극재 1톤을 생산하면 대충 아까 얘기한 대로 2,000에서 3,000kWh.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하루 종일 쓰는 걸로 해보면은 양극재 1톤을 하루 만에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머리 쓰는 거에 10,000배 정도의 에너지가 돼요. 양극재 1톤을 생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스마트한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빛바랜 계획이지만 2022년에 15만 톤을 생산했어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15만 톤 생산하면서 이제 25년이 되면 올해죠. 68만 톤을 생산할 거고 30년이 되면 100만 톤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때 이걸 따지면서 그때 야 주가가 2023년도에 100배가 뛴 거예요. 야 이거 뭐 끝내준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100만 톤 양극재 2030년에 100만 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가 얼마큼 필요하냐면 1년 동안 요거를 다 양극재 1톤만 생각했어요. 그거 말고 딴 것도 있겠지만 하면은 대략 300메가와트가 돼요. 3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는 중대형 화력발전소급이고요. 원자로로 얘기하면 소형 원자로, SMR.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단지로 하면은 뭐 수백만 평을 쏟아부는 거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고 중형 LNG 발전소나 SMR 1기 정도를 두면 된다. 그러면 까이거 100만 톤 땡겨보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강덕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저희 신앙만 쪽에 뭐 풍력단지도 만들어보자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300만 톤 한번 달려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철강산업. 포항의 철강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 제일 잡아먹는 데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울진 발전소의 전기가 다 글로 날아갑니다. 18.41 테라와트 아워. SK 하이닉스 얘네 반도체 얘네 둘이서 이만큼 잡아먹어요. 현대제철이 7.3번째예요. 근데 포스코는 3.7. 현대제철의 반이에요. 왜 그럴까? 포스코는 고로를 쓰고 있고 현대제철은 전부 전기를 씁니다. 전기 잡아보면 하나만. 그 다음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S-오일, LG화학 뭐 이런 애들이 다 뭐냐면은 석유화학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8위 정도의 저걸 하고 있고 포스코의 전기의 63%는 부생가스, 자체적으로 나오는 가스에서 자체 생산하고 폐열, 거기서 나오는 폐열 회수 10%, 그리고 LNG 12% 해가지고 85%를 자가 발전하고 여기에서 15%만 한국전력에서 사기 때문에 지금 그 전기줄로 되는 거예요. 포스코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5%니까 3.75 테라와트아워의 15%니까 요걸 해면은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그러면 그 어딥니까? 신포항 변전소에서 끌어오는 걸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신포항 변전소에서 찍찍찍찍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동 거기 보면 그 저기 산 위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저기 철강공단 글로 막 가는 거 걔네들이 다 그 라인. 그리고 거기서 일부가 또 찍찍찍찍 날아와서 저기 한동대 뒷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영일만 산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얘를 탄소 환원을 할 때 3.76 테라와트 아워가 필요한데 요거를 만약에 이거를 전부 자가 발전 안 하고 한전에서 산다면 원전 4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돌아가려면 원전 4개를 가동시킨 만큼의 분량이 거의 달라매져요. 그런데 만약에 수소 환원 제철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100% 전기로 해야 되니까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 발전이 없으니까 수전 100%를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지금 철을 만드는 데만 그만큼 들어가고 수소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소 만드는데 지금 전부 뭐 수전에 한다고 뭐 호스텍에서 맨날 뭐 수전에 뭐 촉매를 뭘 개발했고 뭐 네이처지 뭐 실었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그 수전에 그걸 하면은 신이 수소를 만들어도 원전 8기가 필요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좀 하면은 2기면 돼요. 그래도 2기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자,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미국의 빅텍들이 왜 원자로 기술에 달라붙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SMR. 지금 아마존의 베조스가, 아마존이죠. 엑스에너지라고. 제 대학 후배들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거기 취직돼 있습니다. 미국에. 엑스에너지에 베팅을 했어요. 아마존이. 다우라는 케미칼하고 엑스에너지. 정말 생각해보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입니까? 왜 그러냐? 아마존이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원전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 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안 된다. 비 오는 날이면 태양광 전기 한 톨도 안 나오지. 바람 안 불면 안 나오지. 그러면 데이터 센터 켰다 껐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뭐 사겠다고 오더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아마존 불매운동하고 그냥 끝날 거 아닙니까? 전천후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아주 진작 테라파워라는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 원자로는 이제 나트륨을 쓰는 원자로고요. 구글이 카이로스라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UC 버클리 교수인데 아버지가 석유 재벌을 해서 억만장자를 해서 아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구글이 여기다 투자했어요. 챗GPT, 아까 말한 오픈 AI, 얘네들은 핵융합 발전소 하는 헬리온이라는데 MIT에서 나온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항은 원자력의 사각지대입니다. 원자력 하면 다 경주가 하는 겁니다. 경주. 왜? 경주에 월성 원자로가 있잖아요. 울진에는 뭐 하고 싶어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발전소만 있는 겁니다. 포항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에너지는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 포항이 이제 나갈 길이 뭐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우리가 포항에서 원자력 관리해. 원자력 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산업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을 축소시키고 그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4기가 필요하고 수소는 8기가 필요한데 이재용 교수 기술을 하면 2기라니까 6기에서 10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12기가. 그러면 그거를 포항 저기다 원자력 발전소 똑하니 저놈에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거는 싫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포항 에너지 산업을 개편했는데 개편하는 과정에서 포항은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산업이 돈을 떵떵 벌어오기까지는 계속 돈 먹는 하면 기약 없이 돈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바이오 합니다. 그러면 바로 뭐 내년서부터 막 포항제철 고로 한 개씩 셧다운 딱딱 시킬 정도로 나오냐? 아니거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모델을 막 얘기하는데 보스턴이 봐라. 야 보스턴 가봤더니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있더라. 우리도 보니까 하버드하고 이름이 비슷한 한동대 하자니까 뭐 비슷하겠지. 한동 하버드 그리고 뭐 MIT 포스텍. 야 우리도 비슷하고 현상 거기 저기 무슨 찰스 리버 있으니까 여기는 형산 리버가 있지 않냐. 비슷하면 이거 벌써 풍수가 맞다. 보스턴처럼 될 거다. 절대 아니죠. 보스턴에는 또 하버드 출신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결국은 뭐냐? 결핍이 힘이다. 포항의 결핍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살펴보니까 젊은 애들이 안 온다. 그것도 다 결핍인데 가장 큰 결핍이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아무도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에너지는 숟갈로 이렇게 떠먹을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는데 뭐 에너지 있네. 다 에너지는 나 차고 넘친다고 보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 포항. 그러니까 그냥 포럼만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기하학적인 성장을 할 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고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옵니다. 이 포항은 어떻게 결핍을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포항제철이 전기 먹는 하마니까 에너지 먹는 하마니까 없애자. 이거는 단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포항제철이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 포항제철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 정주영 회장이 중동 머니를 주스러 간 것처럼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이 하이렉스 공법이라는 게 유럽의 그죠? 샤프트 한원호하고 포항제철의 하이렉스 유동 한원호가 두 개가 양대 산맥에 전 세계에. 하이렉스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포스코는 지금 개발 중인데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가. 하이렉스는 고품위 철강 원석이 필요하고 포항제철이 하는 거는 저급 철광석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어느 게 이길까요? 저급을 쓸 수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저거를 꼭 성공할 수 있게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저거 성공하게 가서 막 잔소리하고 막 오늘 너 몇 시에 나왔어? 이러면서 막 조인트 까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심지어 갈철강까지 쓸 수 있다. 산지의 걸 그대로 쓸 수 있다. 산철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그래서 저는 포항제철이 이걸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포항제철이 이걸 성공할 때 꼭 필요한 수소를 제 기술로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뻥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마음이 언짢습니다. 원래 우리 과학자는 된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소는 원래 색깔이 없지만 제가 하는 수소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청록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을 지져가지고 만드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녹색 수소, 그린 수소라고 그러고 제가 만든 거를 청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블루 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색이죠. 그래서 청색과 녹색 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거죠. 그래서 물을 분해하는 대신에 천연가스를 깨가지고 하는데 천연가스는 물보다 잘 깨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전쟁이 터지면 이제 막 올랐다 내렸다 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머리가 여기 보이시죠?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여기 권 본부장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파이팅도 해보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사실 되게 소박한 사람이 여러분들 저를 딱 보면 저 교수님은 되게 소박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소박한데 보석을 좋아하는 아주 기벽이 있어요. 근데 보석 중에 제가 요 보석만 좋아해요. 이게 오팔입니다. 오팔. 여러분들 혹시 오팔 좋아하십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오팔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백화점 가도 막 보석 거기 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막 제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왜 저러시나 막 이러고 그러는데 오팔을 보고 싶어서 가서 사지는 않지만 근데 이 오팔이 호주에서 주로 나는 건데 오팔은 투명하지 않고 색깔이 아주 신묘하게 오페크 막 그 난산란을 하면서 아주 그냥 황홀한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보석이에요. 그리고 이놈은 또 수분에 취약해서 물기가 좀 없으면 푸석푸석 깨져버려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오팔이 바로 저거예요. 청록 색깔. 그런데 이 메탄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가운데 탄소가 있고 수소가 4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인데 이거를 다이렉트 깨면은 수소가 메탄 4톤을 넣으면 수소가 1톤이 나오고 탄소가 3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체 탄소는 쓸모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진짜 인류가 멸망할 때 되면 이걸 태워서라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고무에다 집어넣으면 자동차 타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굉장히 작은 가루로 만들면 배터리 양극재에 버무리는 소재가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소만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부산물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스코에서도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지금 트럼프의 얄팍한 그 생각을 다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갑자기 그린란드를 먹겠다. 캐나다는 우리 주로 들어와라. 왜 그럴까요? 트럼프는 지금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어요. 더 되라. 그러면 저 필리핀 뭐 적도 지방에 있는 애들은 다 새까맣게 타 죽고 거기 섬들도 다 바다에 가라지 수장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의 시대가 온다. 뭡니까? 북극이 녹습니다. 북극이 녹으면 그죠?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그죠? 유럽까지 다이렉트 항로가 나와요. 자, 우리나라 여기죠. 한국이 여기인데 한국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30일이 걸려요. 북극 항로로 가면. 근데 일로 뺑 돌고 여기 운하도 통과해야 돼. 만약에 수에즈 운하 닫히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40일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뺑 돌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북극해 요쪽에 요 러시아 요쪽에 야말 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반도가 야말. 사람 잘 모르는데 여기에 천연가스가 그냥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오는 데는 열흘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영일만 신항이 LNG 허브 신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면 그럼 포항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꼭 대왕고래가 터져야지만 포항에 좋은 일이 아니라 북극 항로가 열리는 순간 포항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쇄빙선을 만들어야 되고 이 쇄빙선을 원자력선으로 만드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만들어서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자, 울진은 지금 수소가 남아 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원자력 발전소 많이 졌는데 아까 그 뭐예요? 평택까지 날르는 그 고속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잘 못 보내요, 전기를. 그러니까 남는 전기를 바다에다 버려야 돼요. 버리느니 어떡하라. 이거 예산 못 세운 이놈들 공무원 누구야? 데리고 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각하.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걸로 수소를 만듭시다. 수소를 만들어서 포항에다 갖다 줍시다. 이게 물질 수소 산단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하이웨이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전이 미쳤습니까? 수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야, 그 평택에다 팔자. 이렇게. 잠시예요, 이거. 자, 소형 모듈 원전.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SMR이라고 부르죠, 요즘.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자랑을 치는 원자로가 뉴스케일인데 45메가와트짜리가 20m짜리입니다. 요 원자로 하나를 여러분들 기차 보면 이렇게, 무슨 석유 탱크 이렇게 동그란 거 해가지고 얹어서 가는 기차 있죠? 그거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아예 내륙에 기차로 옮기겠다. 만들어서 거기다 기차에다 옮겨서 가가지고 바로 설치한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20m인데 45메가와트죠. 근데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라는 데인데 여기는 용융염으로 하는 원자로인데 25메가와트인데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요만하죠? 자동차 비틀즈만한 거예요. 원자로가. 그런데 얘하고 파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토나는 쥐새끼 같은 게 에너지 막 아주 성질이 들어가지고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기술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 아주 고밀도 아주 고효율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 혁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 우리가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 근데 이거를 우리 포항에 지리산 산신리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경주 거기 한수원 본사 있잖아. 경주에다 해 경주. 그래서 지금 3D 이것도 경주에다 해놨고 아니면 뭐 문무대학 거기다 다 해놓고 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포항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우리는 원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 원자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포비아가 있어. 그러면서 또 이익은 먹고 싶어. 원자력에서 좀 전기 안 주나? 왜 월성에서 일을 전기 안 끌어주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주시장입니다. 미쳤습니까? 거기 안 줘야지 경주로 산업체가 올 거 아니야. 야, 안타까우면 니들이 와. 포항지청 옮겨. 뭐 하려고 그걸 포항에 있냐? 간포로 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셈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보면 에너지 결핍, 그 다음에 이제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수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포항에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막 하자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핵융합 연구소도 유치해달라고 또 해가지고 이번 24일 날 또 코엑스 가가지고 또 이거를 또 25시에 나오는 안소니 킨처럼 또 떠들어야 됩니다. 혁신 기술 개발 연구센터를 하나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안전교육연구센터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야지 우리가 여기가 싱크탱크 최소한 포항은 SMR 싱크탱크 설계 싱크탱크 그리고 설치는 경주 울산 이렇게 가야지 그림이 된다는 거죠. 청정에너지도 뭐 할 수 있어 해보자. 풍력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 영일만 신항에다가 이 방파제 바깥에 이만큼 여기 밖에 떼는 거 아닙니까? 풍차를 이것도 뭐 재미있겠죠. 감사합니다.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